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노훈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지표를 공부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표는 일목균형표인데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지와 저항과 같은 조금 더 이제 관련된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마도 너무 쉽고 아마 대다수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일본의 일목선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만든 지표입니다. 이제 지표를 알려드리기 앞서 가지고 차트를 보고 이제 차트의 방향과 앞으로 이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의 3대 지표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일목균형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목균형표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모든 기술적인 분석은 대체로 이제 후행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후행성이라는 거는 지수의 앞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차트가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지표가 반응하기 때문에 지표만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목균형표는 그런 지표들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아주 미세하게 이제 선행성에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목균형표가 무엇이고 일목균형표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목균형표는 전환선과 기준선, 그리고 선행 스팬 A와 B, 그리고 후행 스팬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이제 뭐 시간론이라든지 가격론이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아마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기준이 되는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를 이제 가지고 나왔고 삼성전자의 차트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추가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차트의 이동평균선에서 일목균형표를 추가하면은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은 어떤 거에 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이제 첫 번째 이제 구성 요소는 이제 기준선과 이제 전환선입니다. 이제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26일간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이제 평균으로 나눈 가격이고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9일을 이제 하는데 9일 동안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이제 평균 내어서 2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선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이제 지지와 이제 저항을 알려주는 건데 이제 선행 스팬 A는 보통 이제 당일 기준선 값과 그다음에 이제 전환선 값의 2분의 1 그리고 선행 스팬 B 같은 경우에는 당일 최고에 있는 가격과 이제 최저 가격을 나눈 가격을 이제 볼 수가 있고 후행 스팬은 현재의 종가를 26일 전으로 이제 기입한 가격을 이제 후행 스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가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사용법은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선과 전환선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준선과 선행 스팬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까지 이제 사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부분인데 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차트를 먼저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일 텐데 검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아마 각각에 있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가지고 전환선이 주가를 이탈하거나 혹은 이제 기준선을 하락하면 이제 매도하는 이제 스윙하는 매매 방법인데 제가 여기서 매도하는 경우를 한번 이제 올려드리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부분이 이제 전환선이 이제 주가에 부딪히거나 혹은 이제 전환선이 하락할 때 이제 매도하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방금 전에 봤었던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서 전환선이 주가에 닿을 때 매도하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제 매수와 매도가 이런 식으로 빨간 선에서 매수가 되어서 검은 선에서 매수가 되고, 저기도 보시면은 빨간 선에서 매수가 되어서 검은 선에서 매도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스윙에 있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과 기준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행 스팬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제 선행 스팬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선행 스팬은 이렇게 주황색 구름과 이제 이렇게 파란색 구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주황색 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 스팬의 이제 지지의 방향을 받고 있다. 즉, 선행 스팬의 위에 있으면은 주가가 굉장히 이제 구름대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급 자체가 활발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구름 이제 밑에서 위치하면은 주가가 하락에 있는 방향에 설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주식의 수급이 뭐 원활하지 않는다 혹은 굳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선행 스팬이 이제 주가의 저항대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선행 스팬을 뚫고,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선행 스팬을 뚫고 올라간다라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선행 스팬까지 이제 내려온다라면은, 이제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네, 검은색으로 주가가 이제 선행 스팬까지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 이제 매도하는 방법을 이제 선행 스팬을 활용한 매매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화면을 이제 합쳐 보면은, 제가 매수하는 곳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선행 스팬을 뚫을 때 매수에 들어가서, 선행 스팬으로 주가가 선행 스팬까지 닿는 경우에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선행 스팬에 대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 이제 후행 스팬의 매수 매도 방법입니다. 자, 이제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사실 이제 급등할 때 이제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급등 종목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많은데,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후행 스팬이 주가를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했다가, 이 후행 스팬이라는 이 보라색 선이 다시 주가에 닿을 때 매도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매수 매도를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 검은색에서 매수해서 빨간색에 매도하는 약간 요런 형태를 하는 게 이제 후행 스팬의 매수 매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적용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목균형표가 모든 종목에 이제 적용된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과 같은 대형주에 적용되기가 굉장히 좀 원활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정확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기술적 분석에 있어 가지고는 많은 경험과 확실한 분석을 할 때 꼭 이제 참고해야 될 요소가 되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여러분께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 아무래도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는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프랑스의 정치적인 이슈로 유로화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 또한 최근에 이 위안화 절하를 하면서 이 환율 전쟁을 좀 부추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엔저 현상도 조금 심화가 되어가면서 이 달러 강세 압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원화 약세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을 좀 고려했을 때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보수적으로 보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와 있어요. 뭐
1,390원대까지 도달하기도 했었는데 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400원 가까이 근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 당국에서도 가만히 두고 있지 않고 뭐 연기금의 어떤 수합을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가를 한다는 이러한 액션들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1,400원 이상을 단박에 돌파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400원을 좀 넘어서게 되면 좀 더 위험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우민 가이드님께서도 이제 투자 전략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핵심은 이제 GDP와 PCE 발표,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입니다. 왜 마이크론의 실적이 중요하냐면은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되기 전인데 아마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어떨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그런 경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야 할 그럴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GDP와 PCE 발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 이제 FOMC 회의록까지 이 부분이 아마 6월 말과 7월 초에 이제 분위기를 이제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모르면 현금이 답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 드렸는데 맞아요. 오늘은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러면 좀 스탠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취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기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회를 놓치시지 않는 것이 이번 주를 좀 현명하게 보내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좌우되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일 텐데 반도체주 워낙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반도체주에 대한 대응 전략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좋지 않을 거를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저는 올해 실적이 1분기도 좋을 거고 2분기도 좋을 거고 3분기도 4분기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좋을 것인데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 자체의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전반적으로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은 오른 상태에서 지금 약간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좀 약간 투자에 주저주저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확인시켜주는 것은 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확인받으면 주가 역시 회복되는 것도 시간의 문제고 서순의 문제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더불어서 이제 장비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HBM 관련주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장비보다도 요즘은 이제 새롭게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AI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편이 지금 7월과 8월 그리고 이제 2분기와 3분기의 반도체 종목을 좀 이제 바라보는 이제 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도현, 노훈민 두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 했는데요. 한 주간 두 분의 공략주와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